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제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2023년이 시작됩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인 계획도 새롭게 세우시겠지만 사업적으로도 한 해를 위한 계획을 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또 변화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매년 이제 연말쯤이면은 정부에서 이제 내년도 정부 정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1일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 회사의 운영 정책 그리고 방향에도 좀 큰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내년도 이 경제정책 방향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자료 이제 경기 여건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급격한 통화 긴축 등에 따른 주요국 경기 위축 본격화라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내년에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23년 경제 성장률도 1.6%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은 아무래도 이제 자신에 대한 판단이므로 다른 곳이 경제 성장률보다는 이제 약간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다른 기관의 수치보다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즉 정부도 내년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부도 그렇지만 지금 모두가 다 내년에 경기가 좀 많이 침체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또 한 가지 또 경제 상황 외에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걸까요? 네,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바로 이제 부동산 경기 위축입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은 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시장 위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도 역시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점점 투자와 고용을 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비용까지도 높아지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제 주택 가격도 계속 좀 하락하고 있고 거래 자체도 위축되면서 조금씩 이제 부동산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 인상이라는 게 좀 나비 효과처럼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경제 전망까지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좀 다양한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거죠. 네, 그래서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규제 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목표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부담하던 중과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율 중과세부터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4%, 4주택자는 6%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 세율보다 높지만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이 추가로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24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인데요.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도 역시 같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높은 세율 구조에서 양도가 이제 거래가 워낙 빈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를 이제 2020년 수준으로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이러한 세율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이제 최대한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정부 구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세금 외에도 다른 규정 내년도에 좀 바뀌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실수요자 규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먼저 대출 규제가 먼저 완화가 됐습니다. 담보대출이 현재는 이제 금액 기준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LTV 상한도 역시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서울, 과천, 성남, 광명, 하남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지역인데 이것도 내년 초에 이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만 남는 것으로 이제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그래도 좀 완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2월 23일에 통과됐던 세제 개편안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23년도 여야에서 그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세제 개편안이 23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뭐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게 법인세 인하인데 결국에는 1%를 하향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법인들은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받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 개정안 중에서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것은 접대비라는 표현이 24년도부터 없어지고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접대비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커서 좀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소식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오른다고요? 아, 네. 그 직장인분들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도 조금 마지막으로 안 좋은 소식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요율이 6.99%에서 7.09%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7%라는 숫자를 넘어가게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 금액도 23만 원 이상이 증가될 거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이 있어서 월 10억을 벌더라도 이게 상한까지만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담 금액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요양 보험료도 인상이 되어서 0.9082%만큼 부과되게 좀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지출이 워낙 많다 본 거니까 정부도 이러한 이제 재정 악화를 고려해서 요율을 좀 인상하면서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좋은 내용도 있고 좀 안 좋은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및 부동산 정책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해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